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사입니다. 이제 또 오후 시간, 저녁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녁 맛있게 드시고 천마쌤과 함께 또 한번 재밌는 시간 한번 보내봅시다. 이번 시간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금투세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네요. 금투세 과연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금투세 도입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전문가들을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복현 씨가 모아놓고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상당히 궁금해지네요. 이 부양가족 인적 공제를 못 받는 사람이 수십만 명이 넘을 거다. 야, 도대체 이 법을 만든 놈이 어떤 놈인지 진짜 저는 가가지고 기싸대기 때리고 싶어요. 응? 아니 100만 원 좀 받는다고 해가지고 부양가족 인적공제까지 못하면은 이 엄청나게 피해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세금 혜택을 못 받는 거니까. 이 법을 만들 때는 피해를 안 주도록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개인들한테. 개인들이 상당히 좀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하여튼 내년 도입이 예정돼 있는데 이 금융투자소득세가 적용되면은 이 개미들하고 이 금융투자업계 등 그 자본 시장에 그 예상치 못하는 악영향이 직간접적으로 이제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큰손 투자자들이 이 금투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성장주 투자와 이 장기 투자에서 손을 떼버립니다. 그러면 단타 매매하고 이제 해외 증시로 이제 쏠리겠죠. 결국 국내 증시는 동력이 떨어집니다. 이제 국내 가뜩이나 지금 K 주식 안 좋은데 아주 K 주식을 아주 개 박살 내려고 작정을 한 것 같아요. 금감원에 따르면은 지난달 31일 날 금감원이 개최한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시장 전문가 등 간담회에서 이 금투업계 관계자들은 금투세 도입 시에 자본시장 안팎에서 당초 예상치 못했던 각종 부작용, 부담 발생할 수 있다. 그런 우려감을 제기를 했거든요. 부작용과 부담. 하여튼 간담회는요. 이복현 금감원장 주최로 비공개를 열렸습니다. 이 주식 중개와 사모 운용, 그리고 채권 투자 담당자, 그리고 프라이빗 뱅커를 비롯해서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투업계 관계자들하고 이 금융조세 이 분야의 학계 전문가 등이 이제 참석을 한 거죠. 금투세는 여러분 아시죠? 이제 국내 주식에서 5천만 원입니다. 해외 주식, 기타 금융상품에서 250만 원이 이상 발생되면은 수익이 발생되면은 이 세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인데 연내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상장 지수펀드 ETF죠. ETF 매매 차익 등 관련해서는 수익 5천만 원 초과분부터 그리고 해외 주식과 펀드, 채권 투자 이익 등에 대해서는 250만 원 초과분부터 이제 세금을 떼는 거죠. 세금 부과에서는 세금 부과선부터 3억 원까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22%입니다. 22%.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3억 원 넘어갔다. 잃어버리면 27.5% 세율을 적용한다. 세금 많이 떼가는 거예요. 많이 떼가는 겁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 자본시장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예민하게 갈린다. 그리고 수많은 다양한 참여자가 있어서 제도 설계 과정에서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고 간담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이 금투세는 적절한 과세 수익 획득을 비롯해서 세제상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하는 반면에 이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클 수 있다고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금투세가 투자자들한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그런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죠.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낸 것 같아요. 금투업계에서는 금투세가 도입될 경우 투자자들이 그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서 이제 단기 매매 그리고 해외 증시 등으로 이제 쏠릴 거라는 예상이 여러 나왔습니다. 이미 큰손 고액 자산가를 비롯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 금투세 도입을 우려해서 이제 보유 중인 국내 주식 포트폴리오 이 매도 시점을 현재 저울질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저울질하고 있더라. 그리고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 매도 방법 문의도 잇따르고 있다는 게
금투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금감원장이 그래요. 금투세가 그대로 이제 시행이 되면은 해외 주식으로 쏠림이 심해지겠죠. 어떤 놈이 그 K 주식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바보지, 어떻게 보면은. 해외 주식으로 만약에 쏠릴 것 같고요. 대량. 투자들이 국내 주식 시장에서는 그 손익통산이라고 하죠. 이 손익통산을 받기 위해서 이 장기 보유할 상품도 그 단기간에 처분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의견이 이제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금투세가 그 장기 투자보다는 이 단기 매매죠. 이 단기 매매나 이 매도를 촉발할 거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수익이 5천만 원을 초과한 그 사람이라면 그 순순히 세금을 내려고 하기보다는 이 다른 손실 가능 주식을 팔아가지고 손실을 인식하는 식으로 이제 과세대상이 그 되기를 피하는 등 각종 투자 결정을 내릴 것이다. 그렇게 하겠죠. 참. 그러면 이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늘면은 이 과세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영향을 이제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주에 대한 투자 이익은 그만큼 더 많은 리스크를 감수해서 얻은 이익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고 금융 투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과세하면은 그 위험 상품에 대한 투자보다는 회수가 확실시 되지 않는 것들만 투자가 쏠릴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한테는 혜택을 줘야 돼. 세제 혜택을. 그래야지 꾸준하게 갖고 있지. 혜택이 없어요. 혜택이 없어. 제도 도입 자체가 투자자들한테 심리적인 영향을 주죠. 그 자본시장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이렇게 금투세 도입에 따라서 투자에 대한 세후 기대 수익률이 이제 줄면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잠재적인 투자자들의 이제 시장 그 참여도 저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투자자는 미래 그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랑 그 희망으로 이제 저희가 되면은 자산 규모를 따질 것 없이 모든 투자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가 더 큰 영향을 받을 거다, 이렇게 지적받는 거죠. 그리고 고액자산가 등 투자자들의 그 단기 매매가 급증할 경우에는 그 증시 전반의 변동성이 커져요. 결국에는 과세 대상자가 아닌 소액 개미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금투세는 펀드 분배금을 배당 소득으로 잡아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사모펀드 시장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도 있고, 사모펀드 자산운용의 주요 대상이 주식이고 이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 등이 수익원인 만큼 사모펀드를 만기까지 보유할 그런 경우에는 고율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서 사모펀드 시장에도 리스크가 크다는 그런 지적도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부양가족 관련된 것도 있는데, 이 금투세가 또 시행되면 일반 투자자들도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고요, 이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기존의 세법상 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았던 금융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금융투자소득이 과세대상 소득으로 분류되고, 기존엔 대주주가 아닐 경우 투자자가 주식 매매로 거둔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지 않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그래서 부양가족이 주식과 채권 등에 투자해서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이익을 본 경우에 이 부양가족으로서 한 명당 이 1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종합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소득공제 규모가 줄어들면 과세 표준이 높아져서 연말정산 환급금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금융투자 수익이 이제 건보료 산정 범위에도 새로 포함돼요. 세법상 소득이 늘어나면서 건보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참 어떤 놈이 진짜 법을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만들었네요. 아주 개미를 아주 작살내려고 아예 작정을 했습니다. 빨리 이 법이 폐지되든지 뭔가 좀 수정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삼성전자 투자한테도 상당히 좀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저녁 맛있게 드십시오.